자, 84페이지 2번 문제는 이게 그래프가 두 개가 좀 달라져 있는 상태죠. 근데 1대1 대응이 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가 계속 뭐 해야 되냐면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감소만 해야 됩니다. 알아두셔야 될 게 책에는 따로 그런 말이 안 써져 있지만 1대1 함수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증가 아니면 감소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돼야 돼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그래프가 동시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분까지는 그래프가 연속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저 문제를 어떻게 이해되냐면 x값 0을 기준으로 0의 오른쪽과 0의 왼쪽이 그래프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얘는 0의 오른쪽이죠. 0의 오른쪽, 얘가 0의 왼쪽이에요. 0의 오른쪽에서는 기울기 음수이며 기울기 음수이죠. 직선이에요. 오른쪽 아래로 하는 직선을 그리는 겁니다. 이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에요. 그럼 x에 0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이 얼마 나오냐면 얘는 0,3이라는 점을 지나가겠죠. 이 점을 지나갈 겁니다. 됐니? 그 다음에 왼쪽, 이 x는 0의 왼쪽에서는 이것도 직선이야. 얘도 직선이죠. 근데 얘도 보면 y절편이 얼마가 되죠? 3입니다. 이 점을 지나가는데 아까 말한 그래프가 직선은 직선인데 직선의 모양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이렇게 똑같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 아니면 이렇게 x축 평행직선, 아니면 기울기 양수, 얘는 기울기 음수, 얘는 a가 0, 얘는 a가 양수, 이렇게 되는데 a가 양수인 상태는 그래프가 증가하다 감소하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안 됩니다. 1대1 함수는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한 개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x 두 개 y값이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1대1 함수가 안 되는 케이스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도 안 되죠. 얘는 x값도 다른데 이게 상수함수 형태로 y값이 똑같은 값이 x가 무수히 많은 값에 y값이 똑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도 1대1 함수가 안 됩니다. 그럼 1대1 함수가 되려면 이 조건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a 값의 범위를 구하려면 a는 음수가 돼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역이 0과 1인 두 함수, x값이 0 아니면 1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두 함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이걸 의미를 파악하면 돼. 두 함수가 언제 같죠? 그럼 두 함수가 언제 같습니까? 그러면 x 0 집어넣었을 때 함수 f의 값과 x 0 집어넣었을 때 g 0의 값이 같고, 동시에 x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x 1 집어넣었을 때 g 함수값, 얘네들이 같으면 이게 같은 함수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숫자 집어넣죠. f0 얘도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g0 얘도 0 집어넣으면 b, b값이 구해졌네 저절로. f1 x에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 x에 1 집어넣으면 이게 지금 2x 마이너스 4인 상태잖아요. b가 마이너스 4니까 x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같다.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니까 a 값은 1. 이렇게 a 값, b 값이 구해지겠네요. 간단한 겁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는 함수 f는 상수함수랍니다. 함수 f가 상수함수예요. f50이 1이야. 이랬을 때 이 값을 구하셨는데 정역이 1, 2, 3 쭉 해서 49, 50. 알겠어요? 네. 다른 분 괜찮아요? 이거는? 네. 좋아요. 그러면 생략. 수 전체 집합에서 병원에 전화 받아야 될 일이 있어서 아까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뛰어나갔는데 못 받았어요.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되는 함수 f가 다음과 같을 때 함수 f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b의 조건을 구하랍니다. 이거 아까 얼핏 말씀드렸는데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나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증가나 일단 그래프가 아니면 감소나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연속이 돼야 됩니다. 근데 1대1 함수와 다르게 1대1 대응은 기본적으로 치역과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되죠. y값 전체가 전부 다 선택받아야 돼. 함수값이 다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x값 1을 기준으로 지금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그럼 얘는 x가 1보다 클 때 x의 1보다 오른쪽, 얘는 1보다 왼쪽의 그림을 그릴 때 얘는 일단 기울기가 음수예요. 그리고 x에 1 집어넣으면 1,1이라는 점을 제가 했죠. 1,1이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1,1이라는 점을 지나며 기울기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가는 이런 직선이 그려질까요?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근데 왼쪽을 그릴 때 아까랑 비슷하죠? 왼쪽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안 된다고요. 이렇게 그려도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1대1 대응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a 값은 음수가 돼야 돼요. 동시에 a 값은 음수인지 알겠는데 그 다음은 여기 x에 1 집어넣으면 아까 말했지만 연속적이 되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이게 중간에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1대1 대응이 아니겠죠. 그래서 끊어지면 안 되고 이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식도 x에 1 집어넣으면 y가 1인 1,1을 지나가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는 이 식이 y는 ax 플러스 b인데 얘도 1,1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입합니다. 그럼 1은 a 플러스 b. 이게 조건이에요. a가 음수이면서 동시에 a 플러스 b는 1이 돼야 됩니다. 그걸 찾으세요. a가 음수이면서 a 플러스 b 1인 것. 네,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합성함수의 추정이라는 문제인데 어떤 진행 과정을 보면서 이게 쭉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지금처럼 F10이나 F30이나 F100이나 이런 것들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내는 추정 문제입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함수 F는 Fx가 맞는데 함수 F 이게 M 플러스 1은 얘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F2가 되게 되면 F2x는 함수 F에 F1x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얘 하나 크고 얘 하나 작고 얘 2면 하나 작은 1. 근데 F1x는 그냥 fx로 쓰고 있겠으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 그럼 F3x는 F2x가 되죠. 근데 F2x가 이거잖아, 위에 있는 거. 이걸 그대로 위는 밑에다 집어넣으면 FX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이런 느낌이지. 여기 지금 숫자 2가 있으면 F가 2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숫자 3이 있으면 F가 그러니까 여기 F가 이렇게 3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F12는 F, 가로 F 해서 쭉 해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F2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 F가 총 몇 개 있는 거냐면 10개가 있는 겁니다. 이 F가 10개. 이해됐죠? 그럼 F2부터 구해봅시다. F2가 얼마야? F2 4예요. 정확히 말하면 2 곱하기 2죠. 2 곱하기 2. 그럼 F2는 F2니까 이 값이 2 곱하기 2잖아요. 2 곱하기 2에 다시 2배를 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얘는 2의 제곱, 얘는 2의 세제곱이 됩니다. 괜찮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F3는 F2의 값이고 이게 얼마였냐면 이거였죠. 2의 세제곱. 근데 F의 규칙이 뭐냐면 들어온 값에 무조건 2배를 합니다. 들어온 게 얘인데 여기에 2배를 하게 되기 때문에 2의 4제곱. 이제 규칙을 파악해야 돼요. 1일 때는 지수가 2가 되고 2일 때는 지수가 3이 되고 3일 때는 지수가 4가 되니 따라서 F10일 때는 2 및 2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보다 지수 항상 1씩 크죠. 여기 있는 숫자보다 지수가 1이 커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됐죠? 얘는 2048 이렇게 되겠네요. 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F는 그냥 F1제곱, F 합성 F 2개가 있으면 F제곱, 3개 있으면 F세제곱 이런 느낌이죠. 그럼 F 2019면 F 합성 F 쭉 해서 합성 F 얘가 2019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A 얘가 3 이렇게 되는 꼴이죠. 괜찮겠죠? 네.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일단 FA가 A 집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다음은 FA 얘가 요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저기다 집어넣으세요.
f의 규칙은 들어온 값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요. 들어온 값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고 더하기를 해요. 그럼 얘는 a가 되죠. 다시 f, fa 이게 f3a죠. 얘는 다시 여기가 계산된 게 a였잖아요. 또 다시 fa가 되기 때문에 이건 다시 또 얘가 되네요. 여기 있는 거.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f 위의 지수가 홀수가 있으면 얘는 이거랑 같았잖아요. f제곱, 얘는 죄송합니다. 얘는 f1제곱, 얘는 f제곱, 얘는 f3제곱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규칙이에요. f 위의 지수가 홀수가 있으면 이게 정답이 되고 f 위의 지수가 짝수가 있으면 이게 정답이 돼요. 근데 지금 이건 지수가 홀수계니까 따라서 좌변식 계산이 얘를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 값이 3. 넘어가면 a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역함수는 그냥 간단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는데 개념은 단순합니다. 이게 x가 있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정의역 x 그리고 공역 y가 되는 함수 f였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근데 여기 1이 있었고 이 값이 a에 대응돼요.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내렸었죠. f1의 값은 a가 됩니다. 라고 정의됐는데 역함수는 뭐냐면 이게 여기 함수 f에서는 얘가 정의역이었죠. 그리고 얘가 공역이었어요. 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함수 f였다면 역함수는 단순하다고 그랬죠. 반대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의역, 여기가 공역인데 이제는 얘가 정의역이 되고 얘가 공역이 됩니다. 그럼 느낌은 이런 거죠. 남학생이 보통 여학생을 선택하는 그런 미팅을 했었는데 반대가 된 거예요. 여학생이 남학생을 선택하는 미팅이 되고 그럼 반대 방향. 여기가 y가 x를 선택하는 이런 케이스의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부르고 한글로는 이렇게 쓰는데 수학적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f 위에다가 마치 지수인 것처럼 위에 마이너스 1을 씁니다. 조그맣게. 이럴 때는 f의 마이너스 1이라고 읽지 않고 그냥 한글로 f의 역함수라고 읽든지 아니면 인버스라고 영어를 써서 f 인버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냥 선생님은 f 역함수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함수 f의 역함수에다가 누구를 대응시킨 거냐면 a를 집어넣으면 그 값은 1에 짝지어지는 겁니다. 하셨나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함수 f에 네모를 집어넣으면 세모가 나와요. 그럼 함수 f의 역함수에는 세모를 집어넣어야 네모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함수 없던 거에 역함수를 붙여도 여기 있는 세모, 네모 위치가 바뀌는데 있는 거에서 역함수 기호를 떼도 결론은 요 가로와 바깥에 있는 세모, 네모의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 역함수를 풀 때 위에 걸 푸는 게 좋아요? 아래 걸 푸는 게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식에 나와 있는 걸로 푸는 게 좋습니다. 함수 f가 나와 있으면 위 걸로 푸는 거고 함수 f에 역함수가 나와 있으면 아래 걸로 푸는데 보통 일반적인 형태를 본다면 한 10문제 중에 7문제 이상은 사실 역함수 관련된 조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역함수로 푸는 것보다는 이런 조건이 나오면 이걸로 이렇게 바꾸어서 푸시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좀 번거로울 수 있거든. 좀 이따 역함수 구하는 과정을 배우실 텐데 1차 함수 정도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비교적 어렵지 않지만 1차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함수들은 거의 대부분 다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좀 번거롭고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하다 보니까 역함수를 구해놓고 x에다가 세모를 집어넣어서 함수값 네모를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살짝 표기법을 바꾸어서 이 역함수 기호를 떼면서 여기 있는 세모와 가로 안에 있는 세모와 가로 바깥에 있는 네모의 위치를 바꾸면 원래 함수의 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역함수를 억지로 구해서 값을 구하지는 않고 얘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자,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함수 fx가 그러니까 2x-1이었어요. 근데 함수 f에 역함수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돼요. 저 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 함수 f의 역함수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얘를 억지로 역함수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 역함수 기호를 떼면서 앞뒤에 순서를 바꿔서 집어넣으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함수 f에다 a를 집어넣으면 2a-1이 나오는데 그 값이 1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a 값은 1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억지로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다는 뜻이죠. 상당히 많은 문제들은 저런 식으로 원함수를 이용하는 게 많다라는 표현입니다. 일단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원래 있는 함수의 역방향이 주어지는 게 역함수이며 정역과 공역이 서로 맞바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x가 y가 되고 y는 x가 되는 원래 함수에서 기준을 본다면 x가 y로 y는 x로 바뀌는 이런 현상이 역함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밑에 보면 역함수식 구하기 돼 있죠. 네. 역함수식 구하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인데 사실은 결과는 똑같은데 이제 풀이할 때 과정을 약간 순서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풀이를 만들 수 있는데 함수 f가 역함수를 구할 때는 f로 두는 것보다는 y로 두는 게 이해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y로 이렇게 두기 위해서 함수 f의 명령은 y는 간단한 얘기를 하나 들어봅시다. 아까 했던 뭐 2x-4 뭐 이런 걸로 해볼까요? 네, 2x-4일 때 주어진 함수 fx가 y는 2x-4일 때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보통 책에는 이렇게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식을 함수 f를 y로 정리하지 말고 x로 정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식을 x로 정리하세요. 그러면 2x 남기고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좌변 넘기면 y 플러스 4 이렇게 될 테고 이 식을 x로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을 2로 나눠요. 그럼 x는 2분의 1 y 플러스 4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역함수를 취하는 겁니다.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x, y가 서로 맞바뀌는 현상이 역함수예요. 정역이 공역으로 y는 공역이 다시 정역으로 그런 느낌으로 바뀌기 때문에 x, y를 맞바꿔 써주면 됩니다. 이 x 대신에 y를 써주고 이 y 대신에 x를 써주면 이렇게 네. 이게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이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아예 처음부터 어차피 x, y를 맞바꿀 거잖아. 근데 얘는 이 식을 x로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 x, y를 바꿔서 바로 y로 식을 정리할 수 있게 만든 거고 처음부터 그냥 아예 x, y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 y를 x로 바꾸고 저 x를 y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그 역함수도 어쨌든 함수니까 이 식을 y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넘깁니다. 그럼 2y는 x 플러스 4가 되고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2가 된다. 여기 지금 2였어요. 4가 아니고 양변을 2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2가 되는 겁니다. 네. 잘못 써놨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편한 대로 하세요. 식을 x로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x, y를 바꿀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x, y를 바꿔놓고 식을 y로 정리할 것인지 그럼 어차피 답은 똑같은 형태로 나오니까요. 이렇게 역함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역함수를 구하라면 구해야 되겠지만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은 직접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아까 x, y를 뒤바꿔주면서 원함수를 이용하는 파트로 많이 접근을 한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간단하니까 여러분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지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설명이 네, 이렇게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교재가 많이 어려운 교재가 아니다 보니까 이 설명이 가끔 보면 아주 자세하게 안 나올 때 있거든요. 여기다 밑줄 치시고 별표 3개 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에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주어진 함수는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함수 f는 1대1 대응이다. 그래야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x가 있고 여기 1, 2가 있어요. 여기 y가 있는데 함수 f가 이렇게 가요. 여기 1, 2, a, b, c로 할게요. 여기는 1이 b를 선택했고 여기 있는 2가 a를 선택했다 칩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1대1 함수가 되죠. x가 서로 틀리면 y가 서로 다른데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진 않아요. 여기 선택받지 못한 y가 있으니까. 이런 1대1 함수도 역함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걸 역함수를 구한다는 뜻은 방향을 역으로 보내겠다는 거죠. y를 정의역으로 보고 x를 공역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방향상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보내주는 게 역함수입니다. 반대로 보내라는 얘기죠. a는 2로 가고 1과 b가 짝지어졌는데 화살표가 1이 b로 보내는 게 아니고 b가 1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써놓고 나서부터니 이거 함수가 안 되네요. 그렇지. 여기는 c는 정역의 원소인데 얘가 지금 선택된 y값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함수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1대1 함수도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게 하려 하다 보니까 x가 선택한 y값이 모두 다 하나씩 다 선택받아야 되는 1대1 대응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함수 f 1, 2, 3 여기 a, b, c 뭐 이런 식으로 1이 c를 선택하고 2가 b를 선택하고 3이 a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역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y가 이번에는 x를 선택하는 방향이 되고 선택받은 애들을 반대로 화살을 보낸 거예요. A, B, C, 1, 2, 3인데 A가 이제 물어보죠. 야, 누가 나 찍었어? 이제 내가 널 찍어줄게. 이렇게 반대로 보내는 겁니다. 2는 B한테 찍혔죠? 그럼 B는 다시 2를 찍어요. C는 이제 2를 찍겠죠. 이건 함수가 되죠. 그치? 그러니까 역함수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X, Y의 개수가 서로 똑같아야 돼요. 얘는 2개인데 얘는 3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얘 3개인데 2개 안 되는 거예요. X하고 Y, 정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동일해야 되며 그리고 어떤 하나가 보통 이런 함수도 성립은 하죠. X, Y가 서로 똑같은데 1이 A를 찍어. 근데 2도 A를 찍어? 3은 B는 C를 찍었어. 이걸 역으로 보내봐. 반대로 보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역함수거든. 반대로 보내는 함수. 근데 A는 함수값을 2개나 갖게 되고 B는 함수값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가 성립하려면 정역과 공역의 개수가 일단 동일해야 되며 1대1 대응일 때만 반대로 보내도 함수가 성립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함수 f는 1대1 대응일 때만 성립합니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문제고요. 자, 연습 한번 했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주어진 함수의 이거 말고 앞에 거 하나 더 해야 되나? 연습이 충분히 안 돼 있어서 이런 것들 하나만 해봅시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함수 f에서 f역함수 a가 1일 때 a 값을 구하는 문제죠. 말했잖아요. 이거 역함수를 구할 수는 있어요. 1차 함수라 비교적 어렵지 않게 역함수를 구할 수 있겠는데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f 역함수, 식은 f 역함수가 아니고 f가 나와 있으면 이 f 역함수의 역함수 기호를 빼면서 가로 안에 있는 거와 가로 바깥에 있는 거의 위치를 이렇게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f1 여기다 1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4 마이너스 3 그게 a 따라서 a 값은 1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이런 문제예요. 역함수 문제는. 그리고 이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 주어져 있는 식이 함수 f일 때 이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하셔. 이게 함수 f예요. 보통 fx라고 써져 있을 수도 있는데 fx일 때는 x, y를 뒤바꿀 때 y가 없으면 좀 뒤바꾸기 애매하기 때문에 보통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함수 fx를 y라고 바꿔놓고 예측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이 식을 x로 정리해요. 그럼 x로 정리하면 일단 y를 넘겨야 되겠죠. 1로 넘겨야 되고요. 그러면 5분의 1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되고 양변에 5를 곱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5y 플러스 10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역함수, 아직은 역함수를 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원래 있는 함수를 y가 아닌 x로 정리했을 뿐이지 두 함수는 원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역함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x 대신에 y로 바꿔주고 y 대신에 x로 바꿔주면 이렇게 역함수가 구해진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뭐 복잡하게 뭐 x로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바꾸기보다는 그냥 아예 난 처음부터 x, y를 막 바꿔놓을래. x 마이너스 5분의 1 y 플러스 2 한 다음에 어쨌든 역함수도 함수니까 이 식을 y로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넘어가면 5분의 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양변에 5를 곱하면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0. 뭐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과정에서 x, y를 바꾼 다음에 y로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x, y 식을 y가 아닌 x로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바꿀 것인지 그러니까 x, y를 바꾸는 과정을 처음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에 할 것인지 그 차이점이지
내용 정리의 끝은 똑같죠. 역함수의 성질 좀 빠르게 합시다. 역함수는 반대로 가는 함수, 정역, 공역의 위치가 맞바뀌면서 가는 함수, 이게 역함수이고, 역함수의 역함수를 취하면 이리 간 방향이 역함수인데 다시 반대 방향, 이리 가는 게 F죠? 이게 F 역함수예요. 이 방향의 반대 방향 보내면 다시 1이 되죠? 그러니까 함수 F의 역함수는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다시 역함수를 취하면 1이 가기 때문에 원래 함수 F가 나온다는 뜻이죠. 마치 그 여집합 2번 취하지만 여집합 2번 취하면 없어지는 것처럼 역함수 2번 취하면 얘네들도 이렇게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1번에 나와 있는 설명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 책에는 약식된 표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줄여진 표현을 설명드리면, 함수 F랑 함수 F의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혹은 함수 F 역함수에 F를 합성하게 되면, 순서는 앞쪽에서 합성함수 할 때 배웠었는데,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데 역함수일 때는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함수 F와 F의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I는 항등함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F 합성 F 역함수 X를 구하게 되면 그 답은 X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항등함수. 들어간 게 그대로 답으로 나오는 게 항등함수입니다. 아셨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쪽이 먼저가 있던 이쪽에 있던 먼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이든 간에 이게 앞으로 가고 이게 뒤로 가도 어차피 네모를 집어넣으면 답이 네모가 나옵니다. 이게 항등함수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함수 F와 F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답은 항상 들어간 X가 그냥 답으로 주어진다라는 이 기호를 잘 익혀두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것도 별표 2개 시험에 꼭 나온다 봐야 돼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역함수가 우리가 집합할 때 드모르간 법칙 배웠죠. 이런 거 했었잖아요.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 그럼 드모르간 법칙. 내려오고 역함수 여집합 붙고, 내려오고 여집합 붙고, 가운데 교집합 반대로 뒤집어지고, 이런 거 할 때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함수도 형식은 똑같지 않은데 그냥 패턴 자체가 비슷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G 합성 F가 돼 있는 상태에 이 전체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이 역함수 기호가 내려옵니다. 근데 집합일 때는 내려오면서 가운데 있는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합집합은 반대로 교집합으로 바뀌지. 역함수일 때는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렇게 순서대로 쓰시면 답이 틀리고 거꾸로 쓰시는 겁니다. 이래야 답이 맞아요. 역함수 기호를 내리되 이렇게 거꾸로 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책에다 하나 더 써놓으세요. 아이고. 책에다 하나 더 옆에다가 이 빈 공간 있잖아요. 이 빈 공간에 뭐 쓰시냐면 F 합성 G 합성 H 세 개의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상태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역함수 기호를 풀게 되면 하나씩 역함수가 다 내려오는데 어떻게 쓰라고 그랬죠? 거꾸로 뒤에서부터 내려온 순서를 뒤에서부터 써요.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H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셔야 돼요. 저거 써놓으세요. 세 개 합성된 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래서 역함수 기호를 내려 쓰면서 거꾸로 배열해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이런 거 잠깐 볼까요? 54와 55는 같은 얘기가 아니야. 54로. 역함수는 없어져요. 그냥 F3입니다. F3? 함수 F 방향. 이 방향이 맞다는 얘기죠. 거기에 3을 집어넣으면 누구에 대응됩니까? 네, 답은 3에 대응되네요. 이렇게. 이 답은 3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이거는 뭐였냐면, 함수 F랑 그 함수의 역함수가 앞뒤로 합성되어 있으면, 이게 뭐가 되죠? 항등함수가 됩니다. 항등함수는 들어간 게 답이에요. 1 들어가면 1이 답이고 2 들어가면 2가 답입니다. 아셨죠? 이건 간단한 내용이에요. 정의니까 잘 익혀두시고 요런 거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 이렇게 되면 뭐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죠? 그냥 위에 걸 할게요. 자, 얘처럼 전체 역함수가 취해지게 되면 역함수 하나씩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어떻게 쓰라고 그랬죠? 거꾸로 배열했어요.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에 역함수 붙이면 없어지면서 f가 남죠. 거기에서 2를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럼 합성함수 할 때 이 동그라미 없애면서 가로치는 거였죠. g 역함수 가로 f2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럼 f2부터 먼저 구합시다. f2 여기다 2 대입하는 얘기잖아요. 이 집어넣어요. 2, 3은 6 플러스 5 g 역함수 11이 돼요. 됐나요? 됐죠? 자, 근데 얘가 어쨌든 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근데 준 문제는 g가 나와있지 g 역함수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g의 역함수를 구해서 11을 대입해도 되겠죠. 정말 이런 마음입니다. 이건 의미가 안 나 싶은데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함수 g는 이런 규칙이에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 함수에 빠르게 역함수를 구해봅시다. 역함수. 그럼 x와 뒤바꾸죠?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 식을 y로 정리해요. 그럼 넘어가고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양변 y로 2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게 함수 f의 역함수야. g 역함수 x는 이게 식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여기다가 11 대입하라는 얘기죠. 여기다 11을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0 약분하면 마이너스 5가 정답이에요. 됐나요? 이 정답은 마이너스 5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는 이렇게 역함수를 구해놓고 이제 11을 대입해서 답을 구해도 되겠지만 이러면 역함수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역함수 문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은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역함수의 값이 있을 거야. 얼마인지 몰라. 안 구했다고 치고 어떤 값이 있을 거예요. 그냥 K라고 둡시다. K가 뭐예요? 어떤 상수값이 있겠지. 보통 상수 쓸 때 K 많이 쓰니까. 그러면 이렇게 쓰자. 역함수기 없으면서 이 가로와 뒤에 있는 K 위치를 서로 맞바꿔 쓰자. G 함수에 K를 집어넣죠. 여기 있네요. 그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11이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K의 값이 10이 되며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5가 돼서 이 함수 값은 마이너스 5이다. 이게 편하지 아까처럼 역함수 구한다 숫자 집어넣는 거는 좀 귀찮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법을 웬만하면 이용하셔라 라는 겁니다. 자, 역함수의 마지막 설명. 역함수의 그래프. 이게 여러분들이 그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좀 배워왔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물론 아주 옛날에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뭐 배운 적은 있는데 너무 아마 기억이 안 나실 테고 거의 기억이 안 나겠죠. 그냥 가볍게 그냥 합시다. 가볍게. 어차피 이번 이 교과 끝나고 나면 빨리 여러분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 원, 그 다음에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다시 하는 걸로 하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결론만 빨리 말씀드리면 원래 있는 함수와 역함수의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 x, y가 뒤바뀌는 관계예요. x가 y로 바뀌고 y는 x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x가 y로 바뀌고 y가 x로 바뀌는 게 어떤 대칭이동과 관련이 있냐면 만약에 선생님 여기에 이렇게 원점이고 1,2라는 점이 여기 찍었다고 칩시다. 이게 1,예요. 오른쪽 한 칸, 위로 두 칸. 근데 모양상 약간 직사각형 모양, 이렇게 보면 꼭 직사각형 모양처럼 보이죠?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요. y는 x면 기울기가 1짜리며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런 직선이 y는 x겠죠. 여기다 이 점을 대칭이동합니다. 그럼 이 점이 이 y는 x에서 떨어져 있는 크기만큼 반대로 요만큼 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 지점으로 가요. 이 지점의 x좌표, y좌표를 찾아보니까 느낌이 이런 거예요. 느낌이 약간 이래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가로 1, 세로 2짜리 직사각형 옆으로 눕혀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가로 2, 세로 1짜리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1,2였고 얘는 2,1인데 이 1,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더니 x가 y로 가고 y는 x로는 서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x가 y로 y가 x로 바뀌는 역함수를 구하겠다는 뜻은 그래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해석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어떤 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이게 함수 f예요. 있다고 칩시다.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주어진 함수 f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점, 만약에 이 함수 f 이 점이 있다 치면
이 점은 y는 x에 대칭 이동하게 되면 1이 여기쯤 가겠죠. 이 점은 이만큼 떨어져 있는 크기만큼 반대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쯤 대략 찍는 겁니다. 여기는 대략 여기쯤. 그러니까 그런 점들 쭉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죠. 됐니?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함수 f는 1이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함수 f와 f 역함수 혹은 f 역함수와 f의 관계는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은 y는 x에 대한 대칭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에 이제 설명되어 있죠. y는 x에 대한 대칭입니다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책에 설명은 되어 있는데 조금 말로 좀 길게 설명됐으니까 요약본을 여러분 책에다 써놓길 바래요. 만약에 y는 함수 fx죠. fx라는 함수 fx와 y는 f 역함수 x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안 풉니다. 원래 두 개 함수의 교점을 구하라면 보통 이렇게 하죠. 내용은 이래요. 보통 함수 fx와 함수 f 역함수 x를 연립해서 이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죠.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내기는 두 식을 연립한 다음에 해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y는 x 플러스 3의 뭐 교점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이 그림 그려놓고 이 그림 그려놓고 이 그림 그려놓고 만나는 교점을 찾아보는데 여기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 교점을 그림으로 찾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사람이 그림 그려서 교점 찾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조금만 빗나가면 아주 미세하게 교점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교점 찾을 때는 얘랑 연립식을 만드는 겁니다.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1. 교점에서는 여기 y값이나 여기 y값 서로 같을 테니까 그럼 얘네들도 같다고 보는 거겠지. 얘네들이 같으면 얘네들이 같은 거죠. 그럼 넘어가면 2x 마이너스 2. 따라서 교점 x 앞에는 마이너스 1,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는 2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1, 2가 교점의 좌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는 얘랑을 연립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뜻이잖아. 얘 둘의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는 얘랑을 연립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그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치? 근데 이게 개념은 이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함수 f와 그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려면 어쨌든 역함수식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역함수를 구해야 된다는 뜻이야. 또 말씀드리는데 자꾸 여러분이 이제 문제 자체나 설명도 쉬운 1차 함수에 맞춰서 역함수를 바꾸는 걸 보여드렸지 1차 함수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함수가 역함수를 구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학 지식 가지고는 역함수를 못 구할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그 식 어떻게 계산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못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뭐예요? y는 sin x. 물론 sin x는 1대1 대응이라 이런 성립하지도 않겠지. 근데 y는 탄젠트 x. 얘는 1대1 대응이거든요. 아직 여러분이 안 배웠던 이제 삼각함수라는 건데 여기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 식을 y로 정리해야 되잖아. 그럼 식은 이렇게 써야 되나? y는 탄젠트 x?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오른쪽에 각을 써야 되는데 이게 원래 각이었던 거예요. 각과 탄젠트가 곱셈으로 성립되는 건 아니잖아. 탄젠트 30도의 값은 루트 3분의 1인데 이 탄젠트 30도라는 표현이 탄젠트 곱하기 30이라는 뜻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탄젠트 30이 하나의 문장이야. 값이고. 이거를 떨어뜨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 탄젠트 역함수를 못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렵고 어떤 경우는 못 구하고, 그러니까 함수 f와 함수 f의 역함수의 연립을 구하려면 함수 f의 역함수를 식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힘들거나 귀찮거나 못하거나, 그럼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는 안 푼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자리가 없어서 조금 밑으로 내려갈게요. 봐봐 다시. 이게 함수 f야. 그걸 함수 f라고 하자. y는 x부터 먼저 꺼놓을게요. 이게 y는 x예요. 함수 f가 이렇게 있었어. 이게 함수 f야. 그 f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여기 있는 이 f라는 그래프를
y는 x에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 점은 여기쯤 찍힐 것 같고 이 점은 대충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힐 것 같죠?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찍힐 것 같아요. 이렇게 찍힐 것 같고 여기는 여기 있을 것 같고 이 점은 이리 가고 이 점은 이리 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이게 함수 f의 역함수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겠다는 거냐면 얘랑 얘랑을 연립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뭐를 찾고 싶으냐면 이 교점의 좌표를 찾고 싶다는 얘기지. 이 점을 A라고 합시다. 근데 A점을 찾을 때 꼭 얘네 둘이 연립할 필요는 없잖아. 안 그래? 이 점 하나 찾겠다고 A라는 점 찾겠다고 함수 F에 어렵게 역함수를 구해놓고 얘네들 연립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대충 눈치채셨죠? 이 A를 구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F랑 Y는 X를 연립해도 이 점이 나와요. 아니면 F 역함수랑 Y는 X를 연립해도 이 점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Y는 fx라는 원래 함수 그래프와 Y는 X의 교점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fx는 X라는 식의 해를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요게 핵심이에요. 아니면 Y는 F 역함수의 와 Y는 X의 교점을 찾으셔도 되겠죠. 따라서 핵심식은 F 역함수 X가 X일 때의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이 함수 F가 주어져 있으면 이 식을 써야 되는 거고 F가 안 주어지고 가끔 F 역함수가 주어질 때도 있어요. 함수 F 역함수, F 역함수 X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그 역함수식이 구해지면 그때는 역함수랑 X를 연립해야 되겠죠. 그럼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대로 이해를 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간단한 예, 아주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Y는 함수 F가 Y는 2x-1이다. 이 함수와 F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찾아라.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함수 F가 나와 있으니까 Y는 2x-1과 Y는 X를 연립한다. 이렇게 푼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얘기잖아. 함수 F랑 함수 F 역함수를 연립하는 게 아니고 함수 F랑 Y는 X를 연립하게 되면 어차피 똑같이 교점 A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였죠. 아까 위에 올라갔는데 얘랑 서로 같다고 둔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된다. X는 1이 된다. X1을 위아래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Y값도 1 나온다. 그래서 교점 좌표는 1,2다.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함수 F의 역함수, 아까 말한 역함수 구할 때는 X가 Y로 바뀌고 Y가 X로 바뀌는 형태니까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요 그래프에 대해서만 대칭됐을 때 이게 역함수가 성립한다고 말을 해요. 다른 건 안 되고. 자, 그러면 이런 거 하나 해봅시다. 문제 많이 어렵진 않지만 이런 거. 요 밑에는 풀이고 이거 여기가 필요하거든요. 여기까지. 주어져 있는 이게 Y는 잘렸는데 이게 Y는 X예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통해서 F 역함수 B값을 구하는 겁니다. 말했잖아요. 함수 F가 그려지는데 F 역함수를 구하려면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이 돼요. 그럼 대칭이동에서 구하려면 나머지 또 점의 좌표를 또 일일이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그래서 보통은 역함수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그냥 임의의 미지수 K를 둡니다. 그리고 맞바꿔요. 그 역함수를 떼는 거죠. 그럼 경우 이 얘기잖아요. 함수 F에다가 X에 K를 집어넣으면 Y값이 B가 나옵니다. 따라서 K, B를 찾아내는 얘기죠. 그럼 Y좌표 B인 게 어디 있냐면 선생님 Y좌표 안 나와 있는데요? 안 나와 있으면 Y는 X한테 물어보면 돼요. 야, 여기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Y는 X랑 만나는 위치에 A가 있네? 근데 Y는 X는 X랑 Y좌표 서로 똑같은 점로만 모여있거든요. X가 A면 Y도 A인 거예요. X가 B면 Y도 B고요. C, D, E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근데 우리는 Y좌표가 B인 점을 찾는 거니까 함수 그래프 중에 이 그래프 중에 Y가 B인 걸 찾아요. B 여기서 만나죠. 함수 F 찾는 거니까 빨간색 찾으셔야 됩니다. 요 점이네. 이 점 C, B가 이 함수 Y는 X에 있는 Y는 Fx에 있는 점이에요. 따라서 이 K 값은 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K가 C라는 얘기는 결국은 F 역함수 B의 값은 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뭐 설명은 길었는데 뭐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역함수에다가 B 집어넣으면 누가 나오나요? 그럼 함수 F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B가 나옵니까? 물어보거든요. Y값 B 여기 있네요. B. 누구 집어넣어야 돼요? 네, C. 그래서 네모는 이 네모가 F 역함수 B 값이죠. 걔는 C가 된다. 이렇게 다 쓰시면 됩니다. 요 정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게 아까 말한 그거죠. 좀 전에 설명드렸던. 아이고야. 주어진 함수 F의 역함수 그러니까 함수 F랑 그 역함수 F 역함수가 서로 교점을 발생시킬 때 그 교점좌표를 구하시고 그러면 얘랑 얘를 연립하는 게 이렇게 연립하면 힘들다고요. 보통 이렇게 안 한다고 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y는 fx랑 y는 x를 연립합니다. 나와 있는 게 fx가 나왔으니까 걔를 연립하면 돼요. 따라서 fx는 x를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fx가 제죠? 3x-2는 x를 만족하는 해를 구한다. 넘기면 2x는 2가 나오고 x는 1이 된다. 근데 교점좌표니까 x좌표가 있으면 y좌표도 있겠죠? y좌표는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는데 어차피 이 점은 어디 위에 있어요? 이 점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 교점은 y는 x를 지나가니까. 따라서 x좌표, y좌표가 볼 것도 없이 똑같아요. 같은 거 쓰시면 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잠깐 쉰 다음에 뒤에 있는 유리함수 부분 설명드릴게요. 이제 유리함수, 유리식 파트로 넘어왔는데 이게 유리식 같은 경우는 학교 교과서에 거의 여러분 두 학교가 같은 교과서를 쓰고 있긴 있는데 분량이 얼마 안 되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뭐 부분분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두면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2학년 되면 부분분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미리 한다고 해서 뭐 학교 시험 볼 때나 유리하거나 이런 건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딱 필요한 것만 유리식에서는 필요한 애만 설명하고 바로 유리함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입니다. 느낌은 이런 거예요. 유리함수랑 유리식을 같이 묶어서 기본적인 정의만 같이 설명드리면 우리가 유리수를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웠어요. 유리수. 근데 이 유리수가 두 개로 구분되죠. 하나는 정수, 하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배워요. 근데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대부분 다 분수나 혹은 소수로만 표현되는 숫자죠. 정수로 표현이 안 되는 숫자들. 그럼 유리식은 뭐냐면 이 수를 식으로 바꾼 것 뿐이거든요. 유리식은 정수에 해당하는 게 다항식이에요. 1차식, 2차식, 3차식 차수를 가지고 있는 다항식이 약간 수에서는 정수 같은 내용이라면 여기서 이제 분수로 표현되는 식, 분수식.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앞에서 다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 이 교과에서 배운 거는 이 분수식인데 여기가 우리가 배우는 핵심 파트예요. 그리고 식 자체가 분수 형태로 나타나는 식이에요. 근데 분수 형태로 나타나서 다 분수 형태라고 해서 이게 다 분수식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y는 2분의 x제곱. 이거는 분수함수가 아닙니다. 식은 분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는 2분의 1x제곱이라는 2차 함수예요. 여기 다항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분수함수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분모에는 x가 미지수가 끝까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분수함수예요. 혹은 y는 뭐 x-1분의 x제곱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분수함수예요. 여기는 x랑 여기는 x를 약분시킬 수 없죠. 뒤에 빼기 1이 있으니까. 이렇게 분모에는 x가 끝끝내 지워지지 않고 문자 x가 남아있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분수함수로 보시면 되는데 다만 고1 때 배우는 분수함수는 딱 요꼴만 배워요. x에 대한 1차식 분의 상수 요런 거를 배우거나 아니면 분모가 x에 대한 1차식인데 분자도 x에 대한 1차식 요거만 배웁니다. 다른 거는 안 배웁니다. 분자에 뭐 1차 이상이 뭐 2차나 3차가 들어간다거나 분모가 1차식이 아닌 상태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들은 고1 교과에서는 배우지 않아요. 고1 교과에서는 딱 요 두 가지 1차분의 상수 혹은 1차분의 1차식에 대한 분수 형태식만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리함수를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통분이나 기본적인 약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 정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간단한 연습 해볼까요? 뭐 이런 거. 다음을 통분하시오.
통분할 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 다른 분모죠. x-1, x 플러스 서로 다른 분모예요. 서로 다른 분모 2분의 1과 3분의 1을 통분하시오. 그러면 서로 다른 분모를 가지면 그 다른 분모를 곱해주잖아요. 그럼 얘는 1인데 분모에 3이 곱해졌으니까 분자도 3을 곱하고, 얘는 분모에 3이 있는데 서로 다른 분모인 2를 곱해줘야 되고 분자에 2를 곱해줘야 돼요. 이게 통분하죠. 그런 것처럼 얘도 서로 다른 분모이기 때문에 분모는 반대쪽 분모를 곱해준 걸로 통분합니다. 여기는 분자 1에는 반대쪽 분모인 x 플러스 1이 곱해질 테고, 얘는 x 플러스 1이 있는데 없는 x 마이너스 1이 곱해질 테고, 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통분되면 뭐 이거 굳이 분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여기가 뭐 분배하셔도 괜찮고 아니어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통분이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 둘을 뭐 더하라, 빼라 그러면 이제 분모는 통분되어 있는 상태로 분자끼리 더하거나 이제 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통분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약분하시오. 이거 약분을 설마 우리가 이렇게 하진 않죠? 여기는 x만 따로, x제곱만 따로 이렇게 약분하고 여기는 x 따로 약분하고 이러진 않죠. 약분이라는 거는 분모 분자가 서로 똑같은 형태의 곱이 있을 때, 그게 단항이든 다항이든 같은 구조로 곱해져 있는 거를 같이 약분하는 거지, 더하기 빼기인데 있는 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약분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이거를 약분하려면 분모를 곱의 형태인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죠. 이거 인수분해합니다.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고, 위도 마찬가지죠. 약분하려면 곱의 형태,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곱의 형태로 바꾼다?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 인수분해 해보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그리고 보니까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이제 같이 약분이 되는 거죠. 그럼 남은 거는 x 플러스 5분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저 주어지는 식은 약분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은 약분이 안 되죠. 저게 답입니다. 약분하면. 이런 걸 하는 거고, 여기는 뭐 이쪽 페이지는 그냥 굳이 하지 마세요. 여기 그냥 이쪽 페이지는 놔두세요. 아까 말한 통분한 다음에 덧셈 뺐으면 하는 거니까 앞에 통분만 잘 하시면 돼서, 여기는 이번에 과제하실 때는 이 부분은 빼시고, 그러니까 여기 이쪽도 보면 굳이 하자면 102페이지의 왼쪽에는 1, 2, 3, 4번만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제 유리함수로 갑시다. 이거 잠깐 아까 설명드렸죠?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이제 필요한 내용만 한번 골라봅시다. 자, 이 문제. 다음 중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다항함수를 찾으랍니다. 다항함수는 차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예요. 1차, 2차, 3차. 기억은 3차 함수죠. 분수함수 아닙니다. 3분의 1 x 세제곱이라는 3차 함수예요. 그래서 기억, 다함수. 니은은 분수함수. 디귿은 1차 함수. 리을은 이것도 분수함수죠. 분모에는 x제곱이 안 지워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음은 이것도 분수함수. x 안 지워지죠. 비읍은 2차 함수니까 다항함수입니다. 그렇게 이제 골라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의역 이런 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함수잖아요. 함수는 정의역, x의 범위와 y의 범위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1차 함수나 2차 함수 다룰 때는 뭐 그런 걸 정의역 이런 걸 따로 안 배웠죠. 왜 정의역 왜 안 배웠냐면 이건 직선이거든요. 직선은 x의 어떤 숫자를 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뭐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고 0도 되고 다 집어넣을 수 있어서 따로 정의역을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포물선도 여기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음도 되고 양도 되고 0도 됩니다.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정의역 범위를 설정하진 않아요. 근데 얘는 왜 갑자기 정의역을 물어보냐면 이게 분수잖아요. 분수는 분모가 0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2x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x가 0이라는 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0분의 1은 숫자로 존재하지 않는 값이니까. 그러므로 정의역 x값 중에 안 되는 숫자는 x가 0이 안 되므로 x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얘도 그러네. 그러면 분수함수, 분수함수는 무조건 분모가 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x-5가 0이 안 되는 거니까 x는 5가 아닌 모든 실수. 5만 아니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숫자는 괜찮은데 5만 아니면 된다 라는 뜻으로 정의역 범위를 분모가 0이 아닌 값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프인데, 여기서 그래프 보세요. 이 그래프는 사실 분수함수,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어는 유리함수인데 실제로는 분수함수를 배우는 파트라고 그랬죠. 근데 이 분수함수를 단어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처음 배웠다고 착각을 하는데 처음 배우지 않았었어요. 중1 때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중1학년 때 반비례라는 거를 배운 적이 있어요.
혹시 이 단어 기억해요? 중1 때 함수 처음 배울 때 뭐 정비례, 반비례 뭐 이런 거 배웠거든요. 정비례는 y는 ax 이게 정비례고, 반비례는 y는 x분의 a 이렇게 해서 반비례가 된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a가 양수이면 오른쪽 위로, a가 음수이면 오른쪽 아래로 가는 이런 직선식이 만들어지고, 반비례는 x가 0이 될 수 없고 y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원점을 지나지 않는 쌍곡선, 곡선이 쌍으로 그려지는데 a가 양수이면 1, 4와 3, 4를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는 쌍곡선이고, a가 음수이면 2, 4와 4, 4 분명을 지나는 이런 쌍곡선이 만들어진다. 중1 때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 반비례 그래프가 알고 보니까 분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꼴이 됩니다. 그때 살짝 배웠었어요. 근데 뭐 아무래도 배운 적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추가로 설명드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뭐가 더 핵심적인 내용인지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분수함수의 기본형. 자, 일단 이런 느낌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거 2차 함수를, 그러니까 분수함수는 이제 처음 배워서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2차 함수를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2차 함수. 2차 함수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포물선이죠. 포물선도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 존재해요. 그 실제로 포물선이나 분수함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배워왔으며 앞으로 배우셔야 되는 모든 그래프들은 다 이 패턴대로 이제 앞으로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그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배우시고 걔를 평행이동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려져 있는 거를 움직이겠다는 얘기지. 어딘가에 딴 데다가 X축, Y축으로 평행이동시켜서 다른 위치에다 두고 그때 만들어지는 그 그래프의 성질을 파악하겠다는 거고, 일단 표준형은 어떤 규격에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뭔가 규격에 맞춰져 있는 것. 근데 항상씩 그렇게 규격에 맞춰서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지. 가장 일반적인 상태로 표현되는데 그게 일반형이에요. 근데 실제로 표준형과 일반형은 알고 보면 같은 거죠. 이제 2차 함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한번 배웠던 거니까. 2차 함수의 기본형이 이거예요. y는 ax제곱. 그렇죠. 원점을 지나며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그 다음에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 꼭점 좌표는 0,0. 그런 거 배웠잖아요. 걔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우리 많이 봤었던 이 식이 나와요. x-p의 제곱 플러스 q. 완전 제곱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양. 이게 표준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근데 이거는 표준형이지만 꼭지점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표준형이죠. 꼭점 좌표는 얘가 0이 되는 값 p, 그때 y값 q. p, q가 꼭지점의 좌표. 이렇게 됐었어요. 그죠? 맞습니까?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근데 2차 함수를 쓸 때 누가 딱 이렇게 규격에 맞춰서 보통 씁니까? 이런 규격에 맞춰서 잘 안 쓰잖아. 2차 함수 쓰시오 그러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모양은 2차식 써주고, 그 다음에 차수별로 1차식 써주고, 그 다음에 상수항 써주겠지. 이렇게 많이 가겠지. 이해되나요? 그게 일반형이에요. 그럼 이걸 이렇게 만들려면 그냥 전개하시면 됩니다. 전개해서 풀어헤치고 동량끼리 모으면 이런 형이 나온다는 얘기죠. 됐니?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의 관계, 얘네들은 알고 보면 서로 같은 관계. 근데 이제 일반형의 단점이 뭐냐면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꼭지점인데, 표준형은 꼭지점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만 일반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형, 일반형에서 꼭지점 좌표를 구하려면 이렇게 거슬러 가야 되죠.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 식을 일정 부분의 완전 제곱식인 표준형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거 저번 시간에 이런 거 했던 거잖아요. 공식을 외워서 공식에 대입하든지. 기억나요? 완전 제곱식. 꼭점 좌표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꼭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 혹은 축의 반대식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 그 다음에 얘는 원래 공식에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라는 공식이 있는데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미. 외우지 말고 그냥 그때 y값을, 요게 x값 구한 다음에 그걸 식에다 집어주면 그때 y값 나오잖아. 굳이 복잡한 식을 외우고 계산하기도 불편한 식에 일일이 대입하지 말고 그냥 이거 x값 구해지면 식에 대입해서 그때 y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외워서 보통은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꿨었죠. 근데 분수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빠르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분수함수식도, 이 분수함수도 기본형 있고 표준형 있고 일반형 있어요. 기본형이 이게 기본형입니다. 중1 때 배웠던 반비례. y는 x분의 책에 아마 k라고 돼 있을 거거든요.
y는 x분의 k. 걔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동하면 x 대신에 x-p, y 대신에 y-q. 근데 마이너스 q가 넘어가면서 이 뒤에 플러스 q가 붙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표준형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근데 보통 분수 쓰면 분수를 누가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 다함식을 계산하시는데 이렇게 보통 쓰지는 않죠. 이걸 통분해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2 하나의 분수로 만들잖아. 이렇게 2분의 3. 그런 것처럼 분수식은 보통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냥 놔두지 않고 보통 붙여서 통분해서 계산하거든. 이걸 통분하게 되면 분모가 x에 대한 1차식이 나오고 분자도 x에 대한 1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화시키면 보통 이렇게 써요. cx 플러스 2분의 x에 대한 1차식. 그다음에 얘도 분자도 x에 대한 1차식. 이런 꼴로 만들어진다. 이거 통분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들이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쪽에 힘을 줘서 많이 설명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기본형이거든. 여기 성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성질을 익힌 다음에 걔를 나중에 적당히 x, y축으로 평행동시키면 이제 표정이 나오고 걔를 통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 이 성질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지금 설명드릴 거는 분수함수의 기본형을 설명드릴 겁니다. 식은 이겁니다. y는 x분의 k. 너무 위로 갔나? 잘 안 보이네. 내가 안 보이네. 기본형. y는 x분의 k. 자, 근데 여기서 기본형에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0이 안 되는 값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x 0 안 됩니다. 뭐 0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k도 0이 아닙니다. k가 0이 되면 x분의 0은 x에 어떤 수가 들어와도 0이거든요. 그럼 이 함수식이 y는 0? y는 0 어차피 많이 듣던 건데 y는 0은 x축이에요. 이게 분수함수가 아니고 그냥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k도 보통 0을 쓰지 않습니다. 분수함수일 때는. 그러면 y도 0이 될 수 없겠죠. 이유는 분자가 0이 아니면 이 분수는 절대 0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y도 0이 될 수 없어요.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닙니다. 이런 게 기본형이죠. 근데 이 기본형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까 말한 반비례 그래프 x에 뭐 1, 2, 3 이렇게 집어넣으면 점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어요. 이렇게 생겨먹습니다. 대칭 관계로 서로 대칭해요. 근데 이건 언제 되는 겁니까? 그러면 k 값이 양수일 때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럼 k 값이 음수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k 값이 음수일 때. 왜 이런 거죠? 그러면 뭐 이거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아직 여러분이 미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뭐 하는 거냐면 점 집어넣는 거예요. y는 x분의 1이면 이 케이스죠. 이 파란색 그래프 k 값이 양수니까 점 막 집어넣어요. x, y 막 많이 있는데 x에 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값 마이너스 1 나오고 x에 0 못 집어넣으니까 뭐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고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점은 이제 찍는 거야.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여기쯤. x에 1 집어넣으면 1,1 여기쯤. 2 집어넣으면 2,2분의 1 3,3분의 1 4,4분의 1 이렇게 쭉쭉 넘어와요. 그래프 그 점들 쭉 이어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부드러운 곡선이 되고 됐나요? 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x축, y축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x축, y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 만나지 않느냐면 x축의 수학적 식이 y는 0이죠.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y가 0이 될 수 없어요. 저 분수는 특징상 y가 0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y는 0인 x축과 만날 일이 없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 y축은 수학적 식이 x는 0이잖아요. 근데 이 분수는 기본적으로 x가 0이 될 수 없거든요. x가 0이 될 수 없다는 뜻은 x가 0이 되는 y축과는 만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래프가 x축이나 y축에 붙어는 가지만 만나지는 않습니다. 이걸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이건 고등학교에 추가되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다 보니까 k 값이 양수일 때 어떤 특징을 파악해야 돼요. k가 양수일 때는 지난 사분면이 1사와 3사분면. 지금은 얘가 기본형이라 원점을 기준으로 1사와 3사지 나중에 평이동하게 되면 꼭 1사와 3사는 아니야. 근데 위치상 오른쪽 위에 있는 요 선 있죠? 만나지 않는 x축, y축 기준으로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쪽을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죠. 오른쪽 위나 왼쪽 아래를 지나갑니다. 라는 느낌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점점 x가 크면 클수록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그리면 그릴수록 그래프를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감소함수 형태가 나타나요. 그럼 x 커지면 y는 작아진다는 얘기야. 반대로 x 작아야 y가 커지는 그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죠. 얘는 k가 0보다 작은 2사와 4사를 지나갈 때는 2사 분면과 4사 분면을 지나가는데 위치상 2사, 4사가 란 느낌보다는 왼쪽 위와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위치를 지나간다. 이 네 칸 중에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여기를 지나가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얘는 그래프를 잘 보시면 x가 점점 커지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요. 오른쪽으로 그리면 그릴수록 오른쪽으로 그리면 그릴수록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증감수 형태가 됩니다. 이런 성질들은 이제 중1 때 배워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저 분자에 있는 k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여기 꼬부러지면 안 된다. 여기 꼬부러지면 안 돼요. 이렇게 붙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붙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그려졌다 칩시다. 그럼 y는 x분의 10의 그래프를 만약에 극단적으로 그려보라면 얘는 이렇게 이제 퍼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원점에서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요. 아셨죠?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이 선들이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중1 때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에서 원하는 거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건 당연히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다 이제 기본적으로 추가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우는 추가되는 걸 잘 기억해야 되는데 뭐가 추가됩니까? 추가되는 내용은 노란색으로 이제 고등학교가 돼서 이제 추가 내용 당연히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죠. 고등학교 때 나오는 추가 내용. 자, 합니다. 할게요. 네. 추가되는 내용이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이 그래프는 점점 x축에 다가지만 x축과 만나진 않죠.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점점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선, 그게 점근선이에요. 그럼 얘는 점근선이 어딥니까? 그러면 x축과 y축이 점근선이에요. 그럼 x축의 수학적 식 y는 0, y축의 수학적 식 x는 0.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점근선을 수학적 식으로 썼다는 얘기죠. 점근선의 방정식.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다음 주어져 있는 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근데 이렇게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근데 얘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점근선들이 x축과 y축이 점근선이다 보니까 그 점근선들이 한 점에서 만나요. 초점이죠. x축, y축이 한 점에서 만나지. 지금 원점이죠, 당연히. 저 점근선들이 만나는 점을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뭐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점근선들이 만나는 거니까 점선의 교점이라고 부르겠죠. 이게 뭐 대단하다고 이걸 막 중요한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중요합니다. 포물선 이차함수 있죠? y는 2가로 x-1의 제곱 플러스 5. 이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꼭지점의 좌표죠. 일단은 꼭지점을 찍어야 돼요. 꼭지점 좌표가 얘가 0이 된 x값 1, 그때 y값 5. 그 어디로 블록하죠? 아래로 블록. 그럼 1,5를 찍어요. 1,5.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포물선은 꼭지점 좌표가 찍혀야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유리함수인 이 분수함수는 어떤 점을 찍어야 그래프를 그리기 편합니까? 그러면 이거를 찍으셔야 돼요. 점근선의 교점을 찍어야 그때부터 그래프 그리기가 편해집니다. 근데 점근선의 교점은 별거 없어요. 이 점근선들 x는 0과 y는 0이 만나는 교점이니까 그냥 x는 0이란 이 0을 갖다 쓰시고 y는 0이란 이 0을 갖다 쓰시면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 돼요. 이 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나오면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로축, 세로축을 그어서 점근선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점근선을 만들어 두고 그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것. 위에 있는 분자값에 따라서 K값이 양수이면 아까 말한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 이렇게. K값이 음수이면 이 분자값이 음수가 되면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 이렇게. 거기 맞춰서 그래프를 점근선 따라서 그려주시면 되죠. 붙여서 그리면 된다. 거의 붙어가는 형태로 그려주시는 쌍곡선의 형태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된 내용 중에 보면 점근선의 방정이나 점근선의 교점이 추가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대칭성을 물어봐요. 대칭성을 파악해야 되는데 대칭성이 뭔가요? 그러면 일단 얘는 헷갈리니까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 만약 이 그래프가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내가 그렸다고 칩시다.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런 식의 쌍곡선 모양이 나왔어요. 곡선이 쌍으로 해서 쌍곡선. 근데 이 쌍곡선은 이 그래프 자체가 대칭성을 띱니다. 무슨 말이죠? 이 쌍곡선 위에 있는 점, 여기 점이 하나 있다 칩시다. 이 점을 점근선의 교점이었던 원점 밑에서 쭉 선을 그어요. 이 선의 크기만큼 일직선상으로 다른 쪽에 선을 그으면 대칭점이 이 그래프 위에 이 그래프 쌍곡선으로 그려지는 다른 쪽 쌍에 이 점에 대칭점이 찍힌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점을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긋고 일직선상의 반대쪽으로 똑같이 넘어가게 되면 같은 길이에 다른 점이 찍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쌍곡선 자체가 어떤 거에 대한 대칭성을 띠냐면 점근선의 교점, 여기서는 이걸 한글로 기억해야 됩니다. 점근선의 교점. 물론 여기서는 원점이죠. 0,0에 대한 대칭성을 띱니다. 이해됐어요? 이 쌍곡선 자체가 이쪽 쌍곡선이 이쪽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서 넘어가는 형태로 서로 대칭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기울기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 성립합니다. 선생님, 이 얘기는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잘 봐. 우리 예전에 이런 직선 구할 때 다음 직선을 L이라고 하자. 이 L의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식이 이거였죠. 기울기 얼마예요? 라고 기울기를 물어봐요. M. 그리고 이 직선이 어떤 한 점을 지나갑니까? 지나는 점 x1, y1. 그럼 기울기와 한 점을 알면 이렇게 식이 세워진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m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준다. 이거 우리가 이번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요 파트 들어오기 전에 잠깐 직선만 한번 합시다 하면서 이거 설명 다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현민이 이거 어차피 시험 범위 안에 있었고, 이게 이 내용이야. 직선식을 만들려면 기울기와 한 점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점을 통해서 x 빼기 y좌표, x 빼기 x좌표, y 빼기 y좌표 한 다음에 앞에 가로치고 기울기 m만 곱해주시면 기울기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식이 만들어지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요 그래프는 잘 보시면 기울기 1이면서 이 점근선의 교점, 기울기 1이면서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요 직선에 대해서 이 그래프 자체가 대칭이에요. 이걸 약간 평면인데 이걸 약간 접는 듯한 느낌이죠. 이게 접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접는 선. 그럼 이 접는 선을 기준으로 위를 이렇게 평면을 아래로 접어 내리면 이 부분이 그대로 여기로 대칭이 이동돼서 찍힙니다. 여기도 그대로 접어서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이 위에 그대로 찍혀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이 그래프 자체가 대칭성을 띈다는 뜻이야. 그 직선이 뭡니까? 저 직선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요걸 하는 얘기죠. 기울기가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인 0,0을 지나는 직선. 그럼 이렇게 배웠죠?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1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고, 이게 누구냐면 y는 x입니다.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거 y는 x였던 거예요. 이 분수함수의 기본형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성이 성립해요. 또 하나 더 있죠. 마지막 세 번째, 기울기가 이번에는 1이 아니고 마이너스래요. 그리고 점근선의 교점,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0,0을 지나가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 가로 x에서 x좌표 빼주고, 따라서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x 이거예요.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이 그래프는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접으면 1이, 여기 있는 게 접으면 이렇게 데칼코마니죠. 데칼코마니 접는 선 기준으로 빡 넘기면 얘랑
똑같이 대칭 형태를 지키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그려진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추가되는 내용 중에 그래프적인 기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것들입니다. 일단 점근선이라는 거의 정체,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선, 그게 현재로 기본형에서 본다면 X축, Y축. 그 X축, Y축이 만나는 교점, X는 0, Y축, Y는 0, X축. 그들이 만나는 교점이 이 그래프의 대칭의 중심이 되는 대칭점, 점근선의 교점이 되며, 그 다음에 대칭성은 하나만 존재하지 않고 세 개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그 다음에 기울기 1이면서 점근의 교점인 0,0을 지나는 이 직선에 대한 Y는 X에 대한 대칭,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렇게 세 가지가 성립한다. 아셨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네,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분수함수의 기본적인 성질들은 다 기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리로 갑시다. Y는 X분의 K가 기본형이었죠. 근데 이 그래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지. 얘를 이제 평행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표준형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여러분이 이 부분이 좀 약할 수 있는 게,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좀 여러분이 다 배워서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고 넘어온 게 아니고,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시험범위에 이게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포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배우긴 했는데 거의 까먹은 상태로 와서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이런 거죠.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다면, 이 P는 이제 숫자겠죠. 그럼 관계식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인데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운 걸 기억하지 마시고 중3 때 우리가 이런 거 한 적 있어요. 중3 때 2차 함수함에서 Y는 X제곱, 2X제곱,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3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뭐라고 배웠었냐면, 이거 뭐라고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Y값이 3만큼 커졌지만 실제로 식을 쓸 때는 Y 플러스 3을 쓰지 않고 이보 반대에는 Y 마이너스 3을 쓴다고 했죠. 이거 기억나요? 중학교 때문에 배운 게 아니야. 이거 얼마 전에 고등학교 때 2차 함수가 시험법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그때 있었어. 그 2 한 다음에 X 대신에 X 부호 반대인 X 플러스 1을 대입한다? 이렇게 됐었죠. 식을 정리하면 Y는 2 가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써진다라고 배웠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내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시고 그러면 관계식이 X 대신에 X만의 P가 들어가요. Y 대신에 Y 플러스 Q가 아닌 Y 마이너스 Q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Y 대신에 Y 마이너스 Q, X 대신에 X 마이너스 P를 대입하면 Y 마이너스 Q인데 마이너스 Q가 넘어가면 뒤에 이제 플러스 Q 이렇게 오겠죠. 이게 표준형이에요.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Y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돼서 분수 뒤에 3이 붙어요. 그리고 여기는 X 대신에 X 부호 반대인 X 플러스 1이 들어가고 분자 2는 그냥 써집니다. 이게 표준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려진 그래프라는 얘기지. 이해됐나요? 이렇게 그려진다. 이게 분수함수의 표준형이라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말했듯이 2차 함수는 꼭지점 좌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분수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이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2차 함수는 꼭지점, 포물선은 꼭지점, 분수함수는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들이 어디서 만나는지 알아야 점근선을 그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어떻게 찾죠? 이 문제. 의미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원래 0,0을 x로 p만큼 y로 q만큼 평행했으니까 점근선의 교점은 당연히 p, q가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얘를 식을 보고 어떻게 찾냐는 거지. 쉬워요. 분모가 0이 될 수 없잖아. 왜? 점근선이니까. 분모가 0이 될 수 없잖아.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점근선의 x좌표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분수가 0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따라서 y는 q라는 값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네.
y가 q를 가지려면 이 분수가 0이 돼야 되는데 이 분수는 0이 안 돼요. 그래서 y는 q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분모가 0이 되는 x값, 컴마 그때 이 분수 지우고 뒤에는 상수값. 그게 점근선의 y좌표가 돼요. 그럼 점근선의 교점을 알았으면 추가로 뭘 알 수 있냐면 점근선의 방정식을 알 수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이건 굉장히 쉬워요. 여기다 그냥 x는 p라고 쓰시면 돼요. x는 p, 이게 x잖아. x는 p, 이게 y잖아. y는 q.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에요. 이해됩니까? 괜찮으시겠죠? 네. 이거 아까 추가로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성. 세 개에 대한 대칭이죠? 점근선의 교점, p, q에 대한 대칭.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그래서 아까 선생님 괜히 그 식을 외우라고 하지 않고 한글을 기억하라고, 한글을 기억하라고 했죠. 네, 이걸 기억하시라고. 기울기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 성립해요. 여기도 기울기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니까 y 빼기 y좌표는 기울기 1 가로 x 빼기 x좌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걸 정리하면 점근선이 나옵니다. 아니, 대칭성이 되는 직선이 나와요. 그 다음에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1이 아니고 이제 마이너스 1, x에서 x좌표 빼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셨나요? 이렇게 되면 웬만한 내용은 다 파악이 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으니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설명 부분 들어서는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y는 x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분수함수죠? 빨리 파악해야 돼요. 식이 분수식인데? 분모 x가 안 지워지네? 아, 이 분수함수구나. 그럼 머릿속에 이거 쌍곡선이야. 빨리 떠올려야 돼요. 이거 쌍곡선이야. 이차함수? 아, 이거 포물선이야. 그런 것처럼 분수함수? 아, 이거 쌍곡선이야. 근데 쌍곡선 그리려면 선생님이 점근선의 교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점근선의 교점 어떻게 찾지? 아,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분모가 0이 된 x값이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마이너스 1, 그때 뒤에 붙어있는 상수값 마이너스 2. 됐니? 이제 그림 그린다. 잘 봐. x축, y축. 그걸 그렸어요. 야, 원점이야. 근데 실제로 x축, y축이 점근선이 아니고 얘가 점근선이라고. 얘가 누구예요? x는 마이너스 1. 원점에서 오른쪽 한 칸 간 직선 x는 마이너스 1. 무슨 말이죠, 선생님? 점근선의 교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점근선의 방정식은 두 개예요. 여기다 x 붙인 x는 마이너스 1. 여기다 y 붙인 y는 마이너스 2. 얘네들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돼요. 근데 x는 마이너스 1은 y축 평행한 직선이며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 한 칸 가서 y축 평행한 직선이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는 원점을 기준으로 밑으로 두 칸 내려간 직선이에요. 이 정도 있겠죠, 그러면? 대략?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이 누구냐면 저거예요. 점근선의 교점. 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겁니다. 됐니? 말했죠? 점근선의 교점을 가지고 점근선을 그리세요.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요. 무슨 방법이냐면 그림을 그리는데 분자가 3이네. 이 분자가 3이면 어느 쪽을 지난다고요? 오른쪽이 위와 왼쪽 아래. 마치 1, 4와 3, 4 방향을 뜻하는 그쪽을 진행한다고. 근데 그리다 보니까 이쪽은 그냥 대충 그려도 될 것 같아요. 대충 그리면 됩니다. 근데 이쪽은 대충이 안 되죠. 이렇게 그리면 여기를 안 지나가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1, 4분면을 지나간다는 얘기야. 근데 얘를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1, 4분면을 안 지나갑니다. 그래프를 이쪽은 상관이 없는데 이쪽은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1, 4분면을 지나갈 수도 있고 안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자세히 여기서는 그려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자세히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교점이 y절편 있죠? y절편이 양수가 되면 이 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는 분수함수가 될 테고, y절편이 0이 되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분수함수가 될 테고, y절편이 음수가 되면
먼저 밑에는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안으로 꺾여 들어오는 분수함수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정확히 대략 어떻게 그릴지인지 알고 싶으면 y절편을 찾으시면 돼요. y절편은 다 배운 겁니다. x가 0일 때 y값을 찾으시면 돼요. x 0 집어넣어봐. 그럼 3-1이니까 1이죠. 0,1을 지나가네. 0,1이면 여기쯤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대략 여기쯤. 이 점을 지나면서 곡선인 쌍곡선이 이쪽 점근선에 만나지 않도록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이 점에 대해서 대칭한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대칭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나머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됐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그림을 그리고 이제 뭐 해석하시고 그러면 해석하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남은 것. 점근선의 교점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았으면 이제 대칭성을 찾아야죠. 도대체 저 그래프는 뭐에 대한 대칭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 형태가 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고, 두 번째는 y에서 이 지나는 점, y좌표를 빼주고 기울기 1, x에서 저 x좌표를 빼준 이 직선을 정리해보면 y는 x 플러스 1이죠? 이 플러스가 넘어오면 이렇게 돼요. 이 직선은 x-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해요. x-1이 누구냐면요, 얘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y는 x-1이에요. 이 점을 지나며 기울기 1짜리인 직선, 이 직선에서 이 노란색 그래프가 대칭 형태가 돼요. 위쪽 부분은 그대로 아래쪽으로 접히고 아래쪽은 그대로 위쪽으로 접히기 때문에 대칭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에 대해서 똑같이 대칭해요. 이 오른쪽 위가 아래로 접히면 1이 넘어오고 얘가 넘어가면 1이 되기 때문에 서로 대칭 관계. 그럼 이 직선의 이름은 뭡니까? 그러면 이걸 찾으면 되겠죠.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가 1짜리 아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x-x좌표 이렇게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3이인가? 네, 3이 됩니다. 됐죠? 이 직선 이름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래서 이 점과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대한 대칭성을 갖는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그림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문제는 그냥 그림을 적당히 그리라는 내용만 나왔지만 다 알아야죠. 다 알아야 이제 이거 큽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거, 네, 설명드렸던 거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이거 하나 해볼까요? 이거 하나. 자, 다음 그래프 문제는 이게 얼만큼 평행이동인지 물어봤는데 평행이동 별로 어렵지 않죠. 얘가 0이 되는 것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는 요 뒤에 숫자 크기만큼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행이동은 어렵지 않고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해야죠. 이 그래프를 다시 잘 봐.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점근선의 교점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죠?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걔가 점근선의 x좌표가 된다. 그 뒤에 상수값, 점근선의 y좌표. 두 번째,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을 그려서 그래프의 방향을 판단해야 돼요. x값 마이너스 1, y값 마이너스 5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대략 위치를 잡아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x축, y축, 원점. 점근선 교점이 3, 4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좀 이쪽으로 좀 크게 좀 나오게 대략 그린 거예요. 점근선의 교점, x값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뭐 여기쯤 된다 칩시다. x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5, y 마이너스 5, 한 이쯤에 있다고 치고요. 네. y 마이너스 5.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됐죠? 세 번째, 얘를 기준으로 요거를 봐야 돼요. 요거. 어느 쪽을 그릴지를 판단해야 되거든. 이게 모양이, 이게 이 점선인 점근선을 기준으로 방향이 네 군데서 그릴 수 있도록 나왔어요. 그 중에 두 군데를 선택해야 돼. 그치? 이렇게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아니면 왼쪽 위, 오른쪽 아래. 두 군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값이 음수가 되니까 방향은 이렇게 갑니다. 이 방향. 근데 얘를 그릴 땐 별 문제는 안 돼요. 여기를 그리면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얘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지면 1, 4분면 안 지나가요.
근데 이렇게 그려지면 일사분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때 이런 상황에서는 y절편이 원점 위에 있는지 원점 아래에 있는지 이런 걸 잘 판단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항상 그런 게 아니고 필요하면 y절편 정도는 찾아줘야 되는데, 얘는 뭐 누가 봐도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걸릴 게 따로 없어요. 어차피 이 사람은 안 지나가고 2, 4, 3, 4, 4, 4를 지나가니까 여기서는 굳이 y절편까지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적당히 그리시면 돼요. 적당히 이해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대략 대칭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남은 거 세 번째, 대칭성. 대칭성. 첫 번째 대칭성,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두 번째,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 일자리 직선에 대한 대칭. 점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 직선에 대한 대칭. 따라서 y는 x-4,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그래서 요 직선은 요거예요. 요 직선은 요거예요. 이렇게 직선 두 개와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 이 노란색 그래프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아까 말했지만 이 정도 알아두시면 웬만큼 거의 다 해석이 된 겁니다.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표준형까지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네. 요런 거 하나만 마무리하면서 이런 거 하나만 해봅시다.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보고 P값, Q값, K값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PQ는 굉장히 쉽죠. PQ 하면 왜 쉽죠? 그러면 요즘 점선 그려졌잖아요. 이 점선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분수함수가 만나지 않는 선, 점근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점근선의 교점이 있네. 3, 마이너스 2. x가 3, y가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는구나. 근데 주어져 있는 그래프에서 점근선의 교점이 나오는 식은 분모와 0이 되는 x값, p, 그때 y값, q. 답이 구해졌죠. p값은 3이고 q값은 마이너스 2구나. 찾았어요. 그럼 식을 빠르게 쓰세요. y는 x-3분의 k 곱하기 q값 마이너스 2. 이 식이었다는 얘기죠. 이제 k값만 찾으면 돼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래서 k값을 찾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k값만 찾고 싶으면 여기 x값 알아야 되고 여기 y값 알아야 다 숫자로 바뀌면서 k값을 구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x, y값을 알겠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생뚱맞게 아무나 관계없는 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x, y는 순서쌍인 점의 형태를 말하는데 그 점이 이 그래프가 만족이 되는 점이 돼야 되니까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 찾아보는데 지나는 점 중에 표시가 돼 있는데 어디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래프가 지나는 점. 여기 있네? 4,0이네 얘가. 대입하는 거예요. y 0대2, x에 4대2 이렇게 하죠. 따라서 k값은 2가 된다. 완성된 식, k값은 이제 2가 됐고 완성된 식은 y는 x-3분의 2 마이너스 2 이게 내가 구하려고 했던 함수식이 되는 겁니다. 10분만 집중해서 합시다. 말씀드렸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했었던 거 표준형 y는 x-1분의 3 플러스 2 이렇게 됐다 칩시다. 표준형이죠. 근데 보통 분수를 적게 두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두 개의 분수를 떨어뜨려 쓰지는 않고 보통 통분시켜서 하나의 분수를 만들죠. 그 과정을 하는 거예요. x-1분의 3 플러스 이거 통분하려면 분모가 당연히 x-1이 돼야 되고 약분돼서 답이 2가 나오려면 분모의 2배가 있어야 약분되고 2가 남겠죠. 붙입니다. x-1분의 3 플러스 x-1분의 2x-2 이걸 두 개 붙여요. x-1분의 2x 플러스 3 마이너스이니까 2x 플러스 1.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같은 거란 얘기예요. 두 식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얘가 일반적 모양이죠. 통분이 되어 있는 하나의 분수리로 표현되어 있는 일반적 모양. 얘는 분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인 그 점근선의 교점을 좀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어진 표준형. 우리는 이건 별로 안 좋아. 이게 좋지. 그림 그려야 되잖아. 봐라. 봐봐. 죄송해요.
이 식이 있다고 쳐봐. 표준형이 있어. 그럼 점근선의 교점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죠. 점근선의 교점. 분모가 0이 되는 x값 1 여기.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 한 칸 여기 1 원점. y는 2.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위로 2칸 정도. y는 2. 만나는 교점 1,2. 그게 점근선의 교점. 그 분자값이 3. 오른쪽 2와 왼쪽 아래. 근데 여기 위치가 좀 애매하죠? 이렇게 지나갈지 좀 퍼져서 내려갈지에 따라서 3, 4분면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 판단되니까 보통은 x절편, 그러니까 y절편 정도 찾는 게 유리하다고 그랬죠. y절편. x가 0일 때 y값. 마이너스 3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 0, 마이너스 1면 여기쯤 됩니다. 여기쯤. 이 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곡선 형태로 이렇게 곡선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느낌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겠죠? 대칭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1, 4분면 지나가고 2, 4분면 지나가고 3, 4분면도 살짝 지나가죠? 3, 4분면 지나가고 4, 4분면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됐나요? 표준형은 너무 고맙지 우리한테. 식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형과 일반형은 같은 식인데 표준형이 눈에 보이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표준형이 없다고 쳐봅시다. 이걸 보고 이걸 그릴 수 있겠어요? 당장? 왜 안 되죠? 그치? 점근의 교점이 어딘지 모르겠다. 이게 통분하다 보면 아까 그 규격화되어 있었던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그 구조가 통분되면서 파묻힌 거예요. 어디서 도대체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야 할지를 모르겠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식을 외우시든지 아니면 표준을 바꾸시든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표준을 바꾸는 게 나아요. 점근선의 교점 정도는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 점근선의 교점 구하는 건 쉽습니다. 니은자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선생님이 만들어낸 이름인데 니은자 공식 이렇게 니은자 공식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분모가 0인 점 1, 그리고 그때 x 앞에 있는 계수를 분수 형태로 1분의 2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니은자 공식이에요. 일반형을 보고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면 점근선을 그릴 수 있지만 문제는 이 그래프에 지나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거든. 1사와 3사 방향일지 2사와 4사 방향일지는 분자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좀 표준형을 바꾼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분자가 양일지 일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수함수일 때는 점근선의 교점만 필요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면 표준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통분되는 식을 표준형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잘 보세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 저 분자를 분모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시 문자식을 나누는 거 배웠잖아요. 여기 2가 들어가 있죠? 2를 분배합니다. 2x-2 위에서 아래를 빼요. 3 됐니? 그럼 첫 번째는 답을 만들 때 y는 분모는 그냥 어쨌든 x-1이겠죠? 똑같이 x-1을 한 다음에 나머지 3은 이게 분수 찢을 때 안 찢기고 남는다. 말 그대로 분수를 찢어 놓을 때 안 찢기고 남는 값이에요. 나머지 3은 분자에 남습니다. 근데 몫은 찢어져서 분리되는 숫자예요. 플러스 2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서 나머지는 분자로 몫은 뒤에 상수값으로 갖다 붙이면 표준형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점근선 교점 찍었는데 분자가 3이네? 아 양수 이렇게 지정하겠구나. 그렇게 그리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약간 직관적으로 분모 일단 x-를 쓸게요. 그러니까 표준형을 일반형 바꿀 때 그 통분에 약간 역으로 계산하는 방식. 분모랑 똑같은 거를 둡니다. 분모 x-죠? x-과 똑같은 분자를 둬요. 단
분자는 x가 아니고 2x니까 이 가로 앞에 2를 곱합니다. 그럼 분배하면 2x는 나옵니다. 근데 분배하면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플러스 2를 마이너스 2를 플러스 1로 바꾸려면 뒤에 플러스 3이 필요해요. 됐니? 그리고 요렇게 하나의 분수를 약분시키면 뒤에 2가 남고요. 그럼 요렇게 남아있는 분수를 쓰니까 약분이 안 돼서 이렇게 돼요. 뭐하는 짓이지? 얘를 이렇게 찍겠다는 얘기예요. y는 x-1분의 2x-1 플러스 x-1분의 3 이렇게 찢어놓겠다는 얘기야. 우리 두 개 붙였던 거니까. 그리고 얘는 약분시켜서 2가 남고 얘는 약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배웠던 거랑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점근선의 교점을 통해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시고 분자값을 통해서 양의 방향인지 음의 방향인지 판단해서 잘 그리시고 그 다음에 대칭성은 아까 한 것처럼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기울기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형태로 대칭성 3개를 마무리하시면 거의 웬만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반형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최대 최소까지 여기는 진짜 쉬워서 그래 얘들아. 제가 괜히 시간 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적당히 하고 끝낸다 하더니 그거 다 하네? 이거 끝이에요. 유리함수 끝부분입니다. 네, 끝난 거예요. 유리함수 끝난 거예요. 다 하네? 아니, 이거는 어려운 게 나왔으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너무 쉬워서 봐라. 어떤 함수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최대 최소는 y좌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죠. y좌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그래프가 예를 들어 직선이 있어. 이렇게. 그럼 증가함수네? 그럼 x값이 1, x값이 2 주어졌다면 x가 증가함수면 x가 작을 때가 y도 작아. x 커지면 y도 커. 근데 그래프가 감소함수야. 그럼 x1 집어넣고 x2 집어넣은 이 구간 안에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은 실제로 x 가장 작을 때가 y값이 최대, x 클 때가 y값의 최소. 결론은 그래프의 증가와 감소만 이해를 잘하면 최대치수 구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 y는 x-1분의 2x-1 뭐 이렇게 돼서 칩시다. 주어져 있는 그래프에서 x가 뭐 3보다 크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 이 구간 안에서 이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그러면 빠르게 그래프를 이해해야 되니까요. 이 상태로 우리가 그래프를 못 그리겠잖아. 그래프를 그리려면 표준형으로. 그 방법 두 가지 있었죠. 그 두 가지 일단 아무나 하나 쓸게요. 분모와 똑같은 분자를 둔다. 그리고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2를 곱한다. 분배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2가 나오므로 뒤에 플러스 1을 붙여준다. 괜찮죠? 약분시킨다. 요거 약분이 안 되니까 x-1분의 1 얘는 약분되면 뒤에 플러스 2가 붙어요. 그럼 그림이 그려지네요. 1,2가 점근선의 방정식, 1,2가 점근선의 교점. 그래서 x는 1, y는 2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며 분자값이 양수니까 이쪽과 이쪽을 지나가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래프를 아주 자세히 그릴 필요 없는 게 어차피 이쪽과 이쪽 위주로 이렇게 지나가든 밑으로 지나가든 지나갈 텐데 우리가 그리는 부분이 여기잖아. 3하고 4야. 3이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여기쯤에 3이 있겠지. 4는 여기쯤에 있을 테고. 그럼 실제로 그림은 여기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벌써 알아야 돼요. 이 분자값이 양수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1, 4와 3, 4 방향인데 저 값이 양수가 되면 실제로 그래프는 감소함수가 되기 때문에 x 큰 거를 집어넣었을 때가 원래 x 작은 걸 집어넣었을 때가 감소함수니까 그래프의 최대값이 나오고 x 큰 거 집어넣으면 그래프의 최소값이 나온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x 남은 건 없어요. x에 3 집어넣으세요.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5. 2분의 5가 최대값이에요. 4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나온다. 4 집어넣죠? 3분의 7. 얘가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만 그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프만 이해하고 그래프의
이렇게 분자값이 양인가 음인가 통해서 어느 쪽 방향으로 감소인지 아니면 이렇게 증가인지 이런 내용만 잘 아시면 구간 안에서 최대 최소 어디서 나타나는지는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만 잘 그린, 일단 이쪽에서는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그리고 주말 과제는 여기까지, 유리함수 끝까지, 유리함수 끝부분 있죠. 말씀드린 대로 진도 좀 빨리 나가고 과제를 이쪽 부분에 대한 과제를 추가로 안 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여기까지 깔끔하게 풀어오시고 채점한 거 잘 고쳐오시면 됩니다. 저쪽에서 넘어가서 5시까지 잘 여기 마무리하시고 채점하고 놓고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도 채점해야 되니까. 넘어가서 채점 필요하면 채점 하시되 다 채점 끝났으면 여기 올려놓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요. 갑시다. 넘어가서.